집을 사려고 가계약금 1천만 원을 넣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대요.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았는데 매수자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네요. 이 돈 제가 가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림 나유신 변호사입니다. 네,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계약금과 가계약금은 어떻게 다르고 계약이 무산됐을 때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가계약금 반환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재개발 지역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고 다음날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죠. 그런데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매수인은 그럼 지급한 돈의 2배인 2천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1천만 원만 반환했죠. 법원은 이 돈은 가계약금으로 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중요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가계약금의 반환을 인정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가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들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인에게 연락을 했고요. 공인중개사는 양측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약서 작성 전 이행이 안 될 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보냈고 매수인들은 둘이서 합쳐가지고 8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이 만났을 때 중도금 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계약서 작성이 결국 무산되었고요.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매도인이 배액 상환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이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고 문자 메시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가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결한 거죠. 세 번째는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토지를 보고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송금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매수인은 이 토지에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도인이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특약을 했는데요.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된다. 만일 당사자 중에 누군가 변심을 해서 계약이 불성립하면 그게 매수인일 경우에는 가계약금 2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도인일 경우에는 가계약금의 배액 4천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약정을 한 거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매도인이 토지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증거가 없고 매수인이 상가 건물을 짓겠다는 의사를 매도인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매수인의 변심을 인정을 해서 가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거죠. 그렇다면 가계약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가계약금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증거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 이 집 살 의향이 있어요 라고 표시하는 돈이죠.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첫째, 금액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 정도인데 가계약금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되죠. 그런데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과 함께 지급됩니다. 셋째, 계약 조건의 확정 여부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는 매매대금 외에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인도 조건 등 중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의 이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관해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죠. 최근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법원은 가계약금의 운명을 결정할 때에 다음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첫째, 본계약이 성립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교섭 단계였는지입니다. 둘째,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거나 연락했는지 아니면 중개인을 통해서만 소통했는지입니다. 셋째,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매매대금, 지급 일정, 인도 조건 등 계약의 중요사항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는지도 챙겨봐야 되는 거죠. 법원은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을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가름하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반환할 것이 전제된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계약금이 반환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가계약금의 법적 운명에 대해서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첫째,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전에 지급하는 일종의 증거금이고 둘째,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배액배상은 명확한 약정이 있고 그것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었을 때만 인정되고요. 넷째,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그 성격과 효력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에 주의해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성격과 효력을 명시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안 되면 메시지라도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둘째, 공인중개사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 당사자들 간에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보내온 메시지에 대해서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명백하게 답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중요한 계약 조건은 가계약 단계에서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법률 주제를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